자, 이제 전화응대 3원칙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전화응대 3원칙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시오. 네,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 네, 그리고 신속함, 네, 그리고 정확성이 있죠. 이 세 개, 친절해야 되고, 신속하게 응대해야 되고, 정확하게 응대해야 된다. 3원칙 꼭 보시고, 그리고 이 의미들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뭐 친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르시오. 뭐 신속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 친절 안에 해당이 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전화할 때 뭐라고요? 뭐요? 뭐라고요? 이런 얘기 간혹 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어때요? 상대의 말을 가로 채는 것도 좋지 않죠. 그리고 상대의 약점이나 급소를 찌르는 노골적인 표현, 이거는 꼭 전화의 응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면대면에서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응대를 해야 되고요. 경박한 단어, 뭐 저질스러운 단어, 뭐 속어라던가 또는 준말 같은 거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다음 이제 신속 부분에서는 여기서 시험에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전화를 걸기 전에 요건을 OWEH로 말하는 순서와 요점을 정리한다. 근데 이게 시험에 OH1W 이렇게 오답으로 말 바꿔서 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보고, 이게 어디 있었죠? 보고. 네. 보고의 그 파트에서도 이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OW1H 육하 원칙에서 육하 원칙으로 꼭 그 내용을 요점 정리한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언급이 되었던 게 신속 부분에서 간결하게 통화하며 문의 내용에 대한 보고나 결과, 통보의 경우 예정 시간 등을 미리 알려준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문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속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당연히 늦어지는 경우 중간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전화를 할 때는 소속 이름을 밝혀서 쌍방 모두 시간을 아끼도록 한다. 네, 이게 이제 신속 부분에 해당이 되고, 다음은 이제 정확 부분. 특히 여기서 이 부분이 자주 언급이 되었어요. 중요한 내용은 재차 강조하거나 아니면 어때요? 반복. 네, 반복해서 확인해야 된다. 네, 중요한 내용은 재차 강조하거나 또는 어때요? 반복해서 확인해야 된다. 네, 시험에서는 이 지문이 오답으로 중요한 내용은 재차 강조하지만 반복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아니죠. 재차 강조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업무에 대한 정확한 당연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가 특히 또 4번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 용어나 틀리기 쉬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뭐 시험에 최대한 자기 전문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전문 용어를 많이 쓴다,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는데, 네, 전문 용어는 그 안에 사내 사람들끼리만 쓰면 됩니다. 사내 직원들끼리만. 굳이 고객과 얘기할 때는 쓸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가급적 줄여야 되겠죠. 네, 줄여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메모할 때 메모하는 습관을 또한 기르도록 한다. 메모하는 습관을 기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친절, 신속, 정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전화응대 3원칙은 친절, 신속, 정확이다. 세 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화의 장단점 보도록 할게요. 이 전화의 장단점이 시험에서 매우 출제가 또 잘 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절약되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장소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바로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응대해서 해결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화를 응대하면 어때요? 대부분 그 전화 통화하는 시간 내에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죠. 그냥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화가 주는 그런 익명성, 즉시성, 익명성, 보편성의 이점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내용인데, 뭐 시험에서는 전화는 뭐 땡땡땡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보통 어때요? 뭐 고객센터, 뭐 상담센터 또는 뭐 뭐라 그럴까 무슨 민원 뭐 접수센터 그러니까 모든 게 어때요? 다 이 전화를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죠. 예, 또 전화를 통해서 또 이 VOC도 받게 됩니다. 상담 뭐 VOC 또 정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부서에 각각 그 다양한 그런 부서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용이 되고 있다. 일단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비대면 그런 소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통화 중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범할 수가 있죠. 뭐 시험에서는 뭐 에러가 있더라도 오류를 쉽게 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아니에요. 에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 부분이 시험에서 좀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서 언쟁이 벌어지고 큰 싸움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대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좀 얼굴이 보이니까 좀 참을 수 있는데 이제 전화통화 같은 경우는 어때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함부로 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콜센터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해요. 뭐 고함은 기본이고 뭐 욕에 플러스 뭐 성희롱에 다양한 것들을 좀 겪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고 그리고 복잡한 상담 내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전화 통화다 보니까 만약에 뭐 뭔가 다양한 서류를 뭐 제시해서 해야 되는 그런 뭐 상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려울 수 있죠. 그다음 상담 내용이 의사소통의 장애로 또 잘못 뭐 전달될 수 있다. 뭐 같은 비슷한 의미죠. 그다음 특히 이 부분 비언어적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객 욕구를 아무래도 어때요?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네. 비언어적 정보,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메라비안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때요? 시각적 요소가 55%였잖아요. 근데 전화는 이 시각적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객 욕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그 광고에서 사랑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랑해라는 말은 어때요? 되게 달콤한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랑해. 어때? 이게 사랑하는 말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냥 됐어요. 됐어요. 정말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를 좀 파악하는데 이런 한계가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화응대 자세. 네, 우리가 전화응대 시 최소한 이제 이러한 자세로 갖추어서 응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 전화 옆에는 항상 어때요? 필기 도구를 준비해서 항상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메모. 그다음 상대방을 내가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네,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응대해야 되겠죠.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음량을 조절해서 고객 목소리보다는 어때요? 고객 목소리보다는 조금 낮게, 네, 조금 낮게. 가끔 뭐 시험에 고객에게 잘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 고객보다 훨씬 높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응대한다라고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조금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속도, 네, 이 부분도 또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에요. 속도도 어때요? 맞추어서 일치감을 갖도록 한다. 뭐 속도를 뭐 빨리 한다, 뭐 늦게 한다가 아니라 맞추어서 네, 일치감을 갖도록 한다. 뭐 시험에서는 고객이 말하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한다. 뭐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띠 아니라는 거. 그다음 당연히 명료형이나 지시형보다는 이왕이면 어때요? 의뢰형이라던가 권유형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뭐 고객에게 저기 좀 받아 쓰세요. 뭐 메모하세요가 아니라 메모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의뢰형, 권유형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다음에 부정적인 말은 이 부분 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부정적인 말은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뭐 시험에서는 오답으로 부정적인 말은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하지 않는다. 그건 뭐 직설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고객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거 좀 힘들어요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한다라는 거죠. 다음 언어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한다. 이것도 시험에 전화 통화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세하고 길게 설명한다. 네,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간결하게 쓴다. 간결하게 쓴다. 그리고 플러스 화법, 플러스 화법을 사용한다. 플러스 화법. 정말 엉뚱하게 시험에 마이너스 화법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죠. 플러스 화법, 마이너스 화법이 아니라 플러스 화법을 사용해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 용어 있죠. 전문 용어는 가급적 자제한다고 그랬죠. 네, 가급적. 뭐 나의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자제한다. 그리고 통화 도중에 상대를 이제 기다리게 할 경우에는 주위에 대화 내용이라든가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어때요? 소화기를 손으로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대기 버튼을 누른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도중에 끊어지면 누가 먼저 건다? 전화를 먼저 건 쪽에서 다시 거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먼저 건 쪽에서 받는 쪽이 아니에요. 뭐 받는 쪽에서 먼저 건다가 아니라 전화를 먼저 거는 쪽에서. 그러면 고객과 직원하고 통화했을 때는 누가 먼저 걸까? 당연히 직원이 먼저. 설마 고객이 끊겼다고 해도 고객 쪽에서 끊어졌다고 해도 직원이 먼저 건다. 다음 통화가 끝났을 때는 소화기는 상대가 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도 주의하세요. 상대방이 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조용히 내려놓는다. 먼저 끊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려놓지 않는다. 다음 11번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차선책이라던가 또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자세 부분에서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면 이거는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이해하면 되는 내용. 네, 부정적인 말은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속도는 맞추어서 일치감을 갖게 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 보시면 도중에 끊어지면 누가 전화를 먼저 건 쪽에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통화가 끝났을 때는 상대방이 끊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선책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